다양한 분야의 지금 이런 엑스레이라든가 뭐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주는, 분류를 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급격하게 발전돼서 지금 상장된 회사도 꽤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영상 쪽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NLP라고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연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비규격화되어 있는 이런 언어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뭔가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어 처리 의료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렇게 EMR 영역에서라던가 뭐 CDS, 그래서 보통 차트 같은 거에 영어랑 한국어가 휘갈겨져서 혼용돼 있기도 하고요. 의학 전문 용어라던가 약물 정보 같은 것들이 실려 있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통계를 내서 뭔가 이런 특정 분야의 환자에게는 이런 분야가 두드러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거나 분류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콜센터라던가 고객응대, 또 음성인식 같은 어떤 이런 기술들을 써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챗봇이라던가 요새 건강관리 앱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라 그래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라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잘 때 옆에 놔두면 그거 밤에 이제 그 앱이 작동을 해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앱도 심지어 이제 보험 수가를 받게끔 적용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설문이라던가 문진, 이런 상담이라던가 기록 보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랑 의사소통하는데 중간에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인공지능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종류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많고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머신러닝이라던가 또 음성인식 부분, 로보틱스 자동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 부분하고 자연어 처리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전 부분인데요. 비전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이런 거죠.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은 뭐 3살, 4살 어린애들도 굉장히 금방 맞추는 거지만 인공지능이 이걸 맞추는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기 위해서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방법은 강아지 사진을 계속 주고 이건 강아지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고양이 사진을 계속 주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 어떤 패턴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뭐 귀에 각이 지고 저렇게 조금 눈방울이 동그란 거는 고양이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 외에는 강아지로 인식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머신러닝 이전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런 귀 모양이라던가 뭐 입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기계한테 가르쳤고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 발전해서 그냥 사진만 이렇게 줘도 비지도 학습으로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그렇게 뛰어난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거는 많이 어려울까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지 고양이인지 컴퓨터한테 맞추라 그러면 2분의 1 확률이죠. 50대 50. 눈 감고 찍어도 뭐 하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 앞에서 사람이 이제 헤드셋을 쓰고 있었나 봐요. 요걸 이제 도그라고 이제 잘못 인식한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냐 고양이냐 둘 중에 하나 맞추는 문제는 아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이제 디텍션이라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봐서도 사람이 봐서도 좀 착각할 만한가요? 네. 요건 이제 그 유명한 엠리스트라 그래서 숫자 0부터 9까지 해서 1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건데요. 눈 감고 찍으면 몇 프로 확률인가요? 10분의 1 확률인가요?
아까 5대5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네. 요거 엠니스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리즘이 매우 많이 발달돼서 98% 정도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도 더 잘 맞춘다고 하죠. 네. 자연어 처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그 텍스트 말을 분석해서 만드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크게 이제 자연어 분석, 이해, 생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단어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단어 부분이라던가 형태소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자연어를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은 언더스탠딩 영역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뭔가 자연어를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끔 이렇게 하는 분야고요. 자연어 생성은 여러분들 아마 올해 많이 들어봤을 챗GPT 같은 그런 생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감성 분석이라 그래서 많이 이제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뭔가 말을 했을 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은 뭐 긍부정도 아닌 보통이냐.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33% 정도 확률이 되겠네요. 네. 네이버 쇼핑몰 같은 거에 리뷰 같은 거에 보시면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감정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아까와 다르게 긍부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실제 감정을 맞추는 건데요. 왼편에 보시면 6가지 카테고리에서 크게 10가지로 나눠서 60가지 감정 분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 오른편 뭐 아래 같은 경우는 5개의 캐릭터로, 저기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감정을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게 분류하긴 합니다. 특히 또 왼쪽 60가지 감정 분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나는 거라서 국내에서 약간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비슷비슷한 감정도 좀 있을 건데, 저런 거를 맞추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6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네. 잘 못 맞춥니다. 네. 저희 회사가 만든 알고리즘이 80%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유명한 자연어 생성 기술인데요. 챗GPT를 서비스하는 아수법이라는 서비스고요. 활용 많이 하고 계신가요? 챗GPT를 활용하고 계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역시나 이런 트렌드에 빠르신 우리 동문들답게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카톡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요 강의 준비를 위해서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여행 3박 4일 일정을 짜줘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는 하늘을 나는 강아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럴듯한데 좀 이상합니다. 네, 강아지가 발이 몇 개죠? 네네, 비슷하긴 한데 좀 뭔가 있죠. 제주도 여행도 저 아내를 가만히 보시면 뭐 갑자기 이제 제주도에서 서쪽에서 번쩍, 동쪽에서 번쩍, 갑자기 뭐 잠은 저쪽에서 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챗GPT의 논리성이 좀 없기 때문에 저런 거로 주로 활용하기보다는, 저 오른쪽 거 같은 경우가 의료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강의를 할 건데 좀 소개를 써줘 했더니 이렇게 좀 써주죠.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 요약본을 저걸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생성이라던가 요약 같은 것들은 챗GPT가 잘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챗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챗봇 하면 뻔하죠. 뭐 은행도 있고 뭐 주변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작년에 챗봇을 처음 기획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오면 물어볼 것도 많고 이런 궁금한 것도 많고 안내할 것도 많은데 챗봇이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동문이 42기 동문이 다니는 병원하고 협업해서 정부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병원 1:1 게시판에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13만 개를 정제를 해서 중복된 거를 제외하고 한 2만 개 정도를 추출해서 만들었고요. 모두 다 의료진과 의사 선생님들의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서 나오는 답변은 의사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챗봇을 조금 더 기술력을 강화시켜서 뭔가 이제 챗봇한테 말을 걸고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위로와 공감과 감사와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챗봇이고요. 인지행동 치료 CBT라던가 행동활성화 치료 같은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정부과제가 선정이 돼서 디지털 치료제 의료기기 사업으로 해서 빅3 선정돼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허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도 거쳐야 되고 실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효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만 빼가지고 뭔가 고민을 얘기를 하면 고민에 대한 답변이라던가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던가 행동 지침을 얘기해주는 그런 키오스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취업 준비 중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곳과 합격할 수 있는 곳 사이에서 좀 고민 중이다 라고 하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데 가고 싶은 것과 합격할 수 있는 곳 둘 다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실제 청소년 그 상담센터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굉장히 만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실제 구축 사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세 개를 준비하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저희 닥터송 홈페이지 오시면 프로젝트 리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아까 그 소개드렸던 챗봇 구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기획했던 거는 이렇게 환자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이게 답변해지는 그런 의사만큼 똑똑한 그런 챗봇이었고요. 실제 챗봇 구축에 있어서는 그 시나리오, 실제 말을 뱉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국 아웃풋으로 뱉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 구축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13만 개의 데이터를 QA를 저희가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질환별로, 클리닉별로 환자들이 궁금한 어떤 질문들이 뭉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렇게 QA 2만 개를 정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튼들이고 약 260개 정도를 구축을 했고요.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올해 1월에 구축 완료를 해서 오픈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달에 병원 경영학회 혁신 병원 사례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논문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써보니까 어떠냐 했을 때 실제로 환자들의 어떤 문의콜도 좀 20% 정도 줄었고 응답하는 어떤 상담원들도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자나 챗봇으로 안내를 하게 돼서 많이 좀 편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 사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